오늘 말씀드릴 이 노하우를 통해서 법무사비를 4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. 10건이면 4천만 원 이상이에요. 4천만 원이면 투자를 한 건 더 할 수 있습니다. 단톡방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. 제가 내일 법무사랑 은행에 잔금을 치러 가는데 이분을 어떻게 믿고 돈을 보낼 수가 있냐 궁금하시죠? 그래서 오늘 법무사의 구조부터 믿을 만한 한 사람인지 이 사람의 보내준 견적이 정확한 건지, 이 사람이 일을 잘하게 하려면, 더 빨리 끝내고 집중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법무사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법무사의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법무사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맨 위에 은행이 있고요. 보통 한 개의 지점의 은행과 한 3분에서 4분 정도의 법무사가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법무사분 밑에는 보통 이렇게 사무장이라는 분들이, 즉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여러분이 아마 이 사무장 분들과 많이 연락을 하게 될 거예요. 이 구조에서 우리 같은 이 투자자한테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약한 고리는 은행의 조건을 먼저 받고 대출 금액 얼마에 뭐 금리, 조건 이런 걸 다 따져서 제일 괜찮은 은행을 고르죠. 근데 그 은행에서 협약된 법무사가 3곳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요. 왜냐? 은행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법무사를 뭐 바꾸거나 하기가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법무사와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워가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법무사 확인 방법. 은행에서 지정을 해주긴 했지만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내 돈 몇 억을 이렇게 보낼 만큼 믿어도 될 사람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인 방법은 생각보다 심플하다, 쉽다.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대한법무사협회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에서 법무사 찾기를 누르고 법무사 검색을 누르면 그분의 이름, 성함을 넣으면은 그 법무사 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와요.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명함 또는 그 사람 사무실 주소를 받게 되죠. 그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,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법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, 이 법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, 즉 우리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돈을 뭐 잃어버렸어, 잘못했어,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일정 금액 범위까지는 보장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믿을 수 있는지 확인을 했어. 근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보내준 견적이 양심적으로 보냈냐,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이 사람이 법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,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견적서는 다르다, 우리 돈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실제로 처음 견적 받은 게 등기 이전 비용을 700만 원에 받았어요. 법무사도 그 보수표라는 게 존재하거든요. 실제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 700만 원은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래서 바로 따졌죠. 아니, 이게 뭐 하시는 거냐, 요율보다 이렇게 많이 받으시면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바로 얼마 깎였을까요? 300만 원까지 깎였습니다. 이 말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. 여러분, 요즘은 너무 투자하기가 잘 돼 있어요, 온라인이. 이 법무사 협회 사이트에 보수 기준이 나옵니다. 근데 이 보수 기준이 엄청 많아요. 막 몇십 페이지 돼. 이거 다 계산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좋은 사이트를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. 이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예요. 맨 윗부분에 보수 수수료 카테고리에 법무사 보수라고 나옵니다. 여기에 내 주택의 과세 표준 금액을 적으면, 뭐 예를 들어서 한 3억을 적어 볼게요.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화면에 등기 비용이 쫙 계산이 됩니다. 물론 건수에 따라서, 즉 등기부상에서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지워야 되는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 비용이 건당 보통 10,000원, 20,000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. 그래서 그 비용은 얼마 차이가 안 나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적을 부풀리는 데는 보통 뭐 교통비, 보수료 이런 쪽에서 안 보이게끔 막 넣어놔요, 비용을. 일반인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.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그 정해진 요율만큼만 뽑은 거거든요.
그래서 이거를 최저 기준으로 잡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. 이 금액대로 주려고 그러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금액에 맞춰야겠다,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면 된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요, 최저점을 만들고 이 법무통이라는 어플 사이트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우리가 견적 주듯이 우리의 부동산을 정보를 입력해서 올리면 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제한을 합니다, 금액을.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벌써 두 가지의 기준점이 생기죠. 첫 번째,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제일 낮은 최저점의 금액을 알 수 있다. 두 번째, 법무통을 통해서 저점과 중간 사이의 금액대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다. 그래서 저는 계산기를 돌리고 최저점을 잡고 법무통을 돌려서 한 3건의 제한이 온다, 중간 정도의 금액을 선택을 합니다. 그게 그 사람한테도 합리적이고 저한테도 그래도 합리적인 금액대가 되더라.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계산을 계속 해도 되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의 한 0.2% 정도 요율을 잡으면 그게 일반적인 법무사 보수의 기준이 되더라. 수많은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냈을 때 그 정도의 통계가 나왔습니다. 물론 이 통계는 아파트 가격이 정말 저렴하거나 1억 이하거나 아니면 물건 금액대가 정말 비싸거나 100억대, 10억대 이렇게 되면은 그 보수요율의 차이는 좀 있어요. 왜냐? 그게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요율은 참고만 하시고 제가 알려주신 방법을 이용하셔서 협상 기준점을 잡아가시면 된다라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무사분과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거, 이 법무사분은 수십 개의 등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즉 일이 많다는 거죠. 이분들이 기간을 조금 늦게 하거나 뭐 일부러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. 근데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순서대로 하거나 뭐 급한 순서대로 혹은 어떤 사람이 계속 재촉하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내게 조금 뒤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, 등기가. 그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바로 관심입니다.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법무사분을 죄송하지만 괴롭혀야 돼요. 언제 되냐, 빨리 해달라, 나 급하다, 이렇게 재촉을 하면 할수록 이 법무사분도 계속 인지가 되는 거예요. 이 사람 급하다 그랬는데, 내가 퇴근하기 전에 그래도 이 사람 건 꼭 하고 가야겠다,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얘기는 제가 수십 건 혹은 수십 명의 법무사분과 일을 해보면서 실수도 하고 몇백만 원도 더 줘보고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수백만 원짜리 혹은 수십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다음에는 뭐 이런 게 궁금해요 라는 의견도 좋고요, 아니면 오늘 뭐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좋고요, 댓글에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자, 다음 컨텐츠는 그 댓글에 나온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법무사분과 일할 때 혹은 뭐 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단톡방 링크 통해서 단톡방으로 입장하셔서 궁금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굿바이.